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도내에서는 원주와 홍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원주에서는 98번 확진자의 자녀인 유아를 비롯해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홍천에서는 서성면 60대 확진자와 접촉한 또 다른 6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원 누적 환자는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며 마스크 쓰기와 집에 머물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홍천 2번 확진자가 춘천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그제 확진된 서성면 60대 남성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춘천으로 출발해 4-5시간 정도 춘천에 머물렀습니다. 춘천시는 이 확진자가 27일 오후에 다녀간 온이동 서비스센터와 통신사에 대해 방역 소독을 마치고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천 2번 확진자는 홍천 아산병원과 서석 장례식장 등을 방문하는 등 다수의 주민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첫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원주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다행히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철회하면서 병상 부족에 고민하던 보건당국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트랙터가 길을 터줍니다. 절대 반대 현수막은 전격 수용으로 바뀌어 달렸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반대해왔던 황둔 송계리 주민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반대 의사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센터에 들어온 입소자가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 크게 수용하겠으며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뜻에 따라 현재 의료원 등에 마련된 기존 병상이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다가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예비 지정 성격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들이 환자 이송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우려하고 있어 주변 소독과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 생활치료센터는 최대 120명의 환자가 동시에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도내 추가 확진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 추가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의료원에 추가 병상이 확보되면서 입원 대기 중이던 확진자 18명이 일단 모두 입원 조치됐지만 강원도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음압병상은 108개로 이 가운데 90여 개는 사용 중이고 1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대 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78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최소 50인실 이상의 경증 환자 치료시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최소화가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일자 춘천시가 연령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시는 확진자와 비슷한 연령대는 주의하라는 뜻으로 오늘 오전 9시 이후의 확진자부터 10년 단위로 연령대를 공개하기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선 공개와 조사 범위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무증상의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직장, 거주지는 기존과 같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이 내일부터 발동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앞서 모든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각 읍면 직원들은 취약계층을 비롯한 개별 가구를 방문해 한 사람당 50장씩 총 125만 장의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화천군은 내일부터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실향민 문화축제와 설악문화제를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5월 개최가 연기됐던 실향민 문화축제와 10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설악문화제를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속초 지역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결국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처벌 규정이 상향되고 법원의 판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벌금형 판결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초범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마다 몰카라 불리는 불법 촬영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예전보다 법원의 판결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3.1%에 달했던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벌금형 판결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18년에는 48.5%까지 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판결 비율은 2014년 19.5%에서 2018년에는 49.1%로 늘었고 실형이 선고된 비율도 2.8%에서 8%로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며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았지만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몰카 범죄 처벌 규정은 두 차례에 걸친 관련법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자는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측면도 있고. 대법원에서도 이와 맞물려 양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불법 촬영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도내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의 증가폭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2018년에 입주해 입주 기간이 2년이 지난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의 증가폭은 강원이 4.2%포인트 늘어난 5.9%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입주 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인상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KB 리브온은 풀이했습니다. 원주시가 유일하게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의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차 년도 예산은 9억 5천만 원, 3년에 걸친 총 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사전 적격성 심사를 원주만 유일하게 통과한 만큼 공모사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공모사업을 유치하면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터에 지상 7층 규모의 사회적 기업 허브타운이 조성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춘천시가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전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중위소득 120%에 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특례를 신설하고 재산 기준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실직이나 휴업과 폐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힘든 경우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씩 3개월간, 의료비와 간병비는 최대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와 이들의 가족을 위한 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강원도는 원주의료원을 증축해 2022년에 병상 20개 규모의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